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걸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뭐야? 이게 자동 선반? 자동 밀링? 자동 밀링. 나중에 니 편 올라갈 때 주한이 아빠의 직업 주한이 아빠가 하는 일, 전동 공구를 수리하는 게 원래 본업이었는데 지금은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네. 똑같아? 일본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정도 한량 쪽에 취급하긴 해요. 우리도 어쨌든 그 걔네들에 비하면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왜? 선진국 아니잖아요. OECD 가입국인데 선진국이지. 그 기준 약간 개발도상국? 약간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저는 언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선진국이야. 뭐 국민들의 수준이 완전 저급인데 무슨 선진국이에요? 국민들의 수준은 저급에 따라 하더라도 아니죠. 그게 되게 달라요. 일본에 보면 할머니들 자체도 얼마나 그게 세련되는데 다르다니까요. 우리나라 할머니랑 달라. 정말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보여진 경제지표 수치로는 선진국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화 인식 자체는 돈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의 환율을 비교할 때 우리는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100대 1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어쨌든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일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되게 못 사는 나라죠. 그지,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도 오기는 와요. 유학을 오고 다시 또 외국으로 다시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유학을 와도. 근데 보통 이제 국비로 오지 않는 이상은 돈이 안 나오고 사비로 오는 애들은 이제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자유롭게 알바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생활비가 충당이 돼요. 일본은. 그러니까 학비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좀 대준다고 해도 생활비는 내가 알바를 하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일본은 법적으로도 이게 허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일본에 가는 유학생들이 다 부잣집 애들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비자만 나오면 가니까 갈 수는 있고 근데 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솔직히 좀 부모가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애들도 달라요. 중국 애들은 좀 가난한 애들, 부잣집 애들도 오겠지만 가난한 애들도 오고 돈을 다 빚을 져갖고 오고 그래서 그 빚을 갚기에 거기서 일을 하는 거고 대만 애들이 우리 잘 살잖아요. 중국보다 대만 애들은 일 안 해요. 걔네는 자칫다 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애들도 중국 애들은 일하는 애들이 좀 많지만 대만은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뭐 상하이 쪽 애들은 잘 사니까 깨끗하고 잘 사니까 걔는 또 일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는 애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어서 중국에 잘 사는 애는 알바 안 하거든요. 쇼핑하고 다니지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애들 기준에서는 우리도 못 사는 거고 중국도 못 사는 거고 태국도 못 사는 거고 다 못 사는 거죠. 어쨌든 그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어쨌든 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렇죠. 후진국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국이 나중에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그 돈의 가치가 차이가 나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봤을 때, 그러니까 일을 했을 때 봤을 때 보면 아무리 걔네가 선진국이 됐다고 해도 지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 환율의 돈의 가치가 없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죠. 어쩌죠. 100대 1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내가 해외여행을 한 번 나가본 거거든. 그냥 여행을 간 거지 산 건 아닌데 환율이 낮다고 해서 쓰는 돈의 차이가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죠. 똑같죠. 왜냐면 내가 10만 원을 가져가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 지금 10대 1이라고 치면은 일본에 가면 그게 10,000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것과 거기에 그것과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돈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10,000엔이면 택시 한 번 타거나 그러니까 어디를 뭐 가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맥도날드를 가서 햄버거 하나 먹는 그거 조금 더 먹겠지.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약간의 그 물가의 차이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일본에 처음 가면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500엔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잖아요. 500엔이 오빠 왜 그래? 10배라고 쳤을 때, 10배라고 쳤을 때, 근데 그게 동전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 동전이야? 일본은 동전이 500엔이 동전이에요. 5,000원짜리가 동전이야? 우리는 지폐잖아요. 그래서 쓸 때 500엔을 내니까 500원을 쓰는 느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딱 갔을 때. 그래. 그러니까 돈이 돈 같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돈 같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학생한테는 조금이라도 이게 5,000원이든 어쨌든 그게 비싼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동전을 내기 때문에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500원을 쓰는 느낌 때문에 별로 비싸지 않으면 막 쓰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이 가게를 가면은 계산을 해요. 이걸 환율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500엔이네? 그럼 5,000원이다. 그럼 비싸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라고 막 시켜요. 주위에서. 착각을 하니까. 착각을 하니.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바를 하고 돈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는 상관없지만 처음에는 진짜 마구잡이였어요. 그 500엔이 동전 500원 쓰는 거랑 크기도 비슷해갖고 또 되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가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단위는 우리나라랑 같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니까 그 동전의 단위가 일본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100엔, 50원부터 해갖고 단위가 비슷비슷하고 크기도 약간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지폐 단위도 거의 똑같고 이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엔 쓸 때 그냥 우리는 순간적으로 1,000원이 아니고 걔는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응. 그런 게 이제 여행 갈 때는 상관없죠. 어차피 여행은 내가 돈 쓰려고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살러 갈 때는 약간 그게 문제가 그럼 돼요. 단체로 다 한 가족이 살러 갈 일은 없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응. 일본 가서 이제 가족 다 같이 가서 살 생각은 없고? 저는 오빠한테 그때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어. 가서 장사를 하자.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오빠는 우선 외국에 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갈 자신은 있어요. 나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자신 있어요. 휴대폰 있으면 다 돼. 나는. 아니 휴대폰이 필요 없고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그게 생기면 배워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맞아. 왜냐면 인간은 그런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요.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들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말하고 있어.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말했잖아. 그때 처음 갔을 때 그때 무슨 맥도날드 그 쿠폰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짧았어. 근데 그때는 말을 제대로 못할 때였어요. 간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못할 때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집 앞에 그 역 앞에 있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가서 포장을 해달라는 말도 못 하겠고 그냥 어차피 시키면 이거 달라고 하면 되니까 우선은 근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이라는 말을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서 찾았어요. 또 그거를 집 방에서 연습을 해갖고 가서 시켰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결국엔 시켜 먹었어요. 그럼 이거 싸주세요 그러는데. 그렇지
내가 막 오빠가 막 바디랭귀지를 해서 통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근데 그게 왜 그래? 그게 왜 내가 하게 되냐면 본인이 답답해. 거기 살면은 어쨌든 내가 이 어귀에 말을 안 하면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찾고 공부를 한다는 거지. 일본은 한국인은 되게 막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크더만. 다 똑같아 오빠. 언니가. 나 똑같은 다 거 같아. 똑같아. 우리가 외국인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야 인천은 나 무시 아닌데. 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는 사람 있잖아.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건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정말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야 이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무시해. 정말로? 제주도 땅이 거의 중국에서 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를 오빠 돈 많으면 무시 안 해. 일본 애들도. 야 좀만 악의적으로 설명하면 야 일본 애들이 중국에 지금 밑바닥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 엄청 많아. 허드렛이라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 엄청 많고. 조커 애들이 많아. 내가 말했잖아 오빠. 학교. 화교 애들은 돈 많아. 한국은 돈 많아. 조선족들이 없는 거지. 근데 조선족들도 돈 많은 사람은 많아. 맞아. 제일 좋고 돈 많은 사람은 겁나 많아. 제일 높은 대부분 돈이 많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무시를 못해. 제일 높은 애들은. 왜 걔네들은 돈이 겁나 많거든. 내가? 보다. 내가 돈만 많으면 어디가 대우가 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이 만약에 둘 중에 만약에 헤어지거나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제가 기러기 아빠가 되거나 제가 기러기 아빠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잖아. 만약에 그 원인이 그거 같다. 원인이 제가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기러기 아빠라는 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는 이혼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가. 원인 안 찍어줄 건데. 그냥 도장을 안 찍어도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기록이 아빠가 되는 거잖아. 자연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 갈게 안녕. 저는 가. 아니야. 너 여기다가 내 철창 달아놓고 어딜 나가? 근데 너희들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얘는 아마 한국 땅을 안 떠나려고 아마 발악을 할 거야. 나 전 떠나겠죠. 근데 너는 근데 그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거든. 나도 해외를 여행을 한번 가보니까 그게 되게 돈벌이가 보여. 그럼. 그게 나가서 조금만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면 보여. 근데 열심히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 있잖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떼부자 된다고. 단지 처음이 어려운 것 뿐인 거야. 아니요. 그냥 한국에 있어. 그리고 그런 말 있어. 아니야. 남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왠지 알아? 남미 애들은 일을 안 하거든. 근데 한국 애들은 미친 듯이 일을 한대. 그래서 남미 애들이 굉장히 놀라워한대. 쟤네는 맨날 일하고 걔네는 낮잠도 자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막 노는데 한국 애들은 겁나 일을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좀 바꿔. 그리고 애들은 나름대로 3개국어, 4개국어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맞아.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한국에서 4개국어를 가르치는데 돈 안 들이고 실전 영어를 그렇지 하면서 하면서 또 걔가 나중에 다른 그런 곳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혼자 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진짜 그 뭐야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아서 애들이 외국에 사는 애들은 정말 복 받은 애들이야.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알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면 애정이 결핍이 들기도 해. 그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긴 하는데 근데 그 대신에 보통 보니까 가족들의 그 끈끈한 정이 그러니까 그냥 이런 한국에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냥 가족끼리 사는 사람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지? 그게 있어. 자기네들끼리 살다 보니까 뭉치니까. 뭉치는 게 더 많더라고. 뭔가 이렇게 애틋함도 더 많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어요. 맞아. 나쁜 점도 있는데. 깨끗해.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오빠. 외국에서 부부가 살잖아. 그럼 사이가 더 좋아져. 왜 그런지 알아? 싸워도 갈 데가 없어. 맞아. 그리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거든. 근데 그런 게 많어. 얘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딱 스틸
빗대서 설명해 줄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봤을 때 난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잖아, 너희들을. 제 생각을 보면 남자가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느낌이 좀 조금 강해,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한국 부부가 온 적이 있어요. 한국 부부가 같이 학교를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가 되게 좋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방 조그만데 이렇게 원룸에 사는데 싸워도 갈 데 없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같이 유학을 하는 거야. 여자도 학교를 다니고 남자도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알바 해갖고 들어갈 때쯤엔 돈을 좀 모아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싸울 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방 하나 빌려서 사니까 솔직히 외국에 사서 여자가 친정에 갈 일도 없는 거고 시댁에 갈 일도 없고 나중에 그냥 밀어. 아니 이거 대충만 치워놓고 먹자. 아니 근데 얘가 외국에 나가서 와이프 말 듣고 좀 잘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적응만 잘하면. 근데 외국 생활을 좀 적응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잘해요.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러지 말고 제가 조금 어느 정도 크면 여행으로 한번 데리고 가봐. 그것도 짧게 데리고 가지 말고 진짜 한 15일 정도. 아 저는 외국에 보낼 거예요 쟤. 나중에 커서 그냥 아니야. 안녕 가. 안녕 가. 엄마가 가끔씩 갈게. 유학을 보낼까? 한국에서 교육비보다 더 많이 들지 않아? 똑같아요. 비슷해요. 일본에 가는 거는 사실 제가 막 일본에 가서 의대 막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런 건 있대.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거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도 비싸대.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교육도. 등록금의 차이도 약간 있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솔직히 걔는 등록금이 없죠. 장학금은 생활비만 대주면 되고 장학금 같은 것도 장학금도 많이 있잖아. 받기 때문에 외국 같은 외국인이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만 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더 비싼 거네. 그러니까 비슷하기는 해요. 사실 일본의 사립도 비슷하긴 한데 외국인한테 주는 장학금도 지원해주는 게 다른. 지원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본인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싸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지가 알바를 해서도 생활비가 생활비를 좀 벌고 내가 조금만 보태줘도 되고 어차피 지방의 대학을 가도 쟤한테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뭐 다 줘. 비슷비슷해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왜냐면은 일본의 물가랑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전이랑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5,000원 갖고도 5개의 반찬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더 비쌀 거예요. 우리나라 살 수 있다 못 사. 5개 반찬 못 사. 어떻게 1,000원 반찬 가게 가서 오빠 5개 반찬 살 수 있다고 못 산다니까? 살 수 있어. 못 사. 한 젓가락씩 5가지 주세요. 안 돼, 안 돼. 근데 일본은 어쨌든지 백엔숍이라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쨌든지 간에는 청양백화점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다이소도 막 2,000원짜리 막 막상 갔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 일본은 그러진 않아. 솔직히 일본은 다이소 가도 200엔이나 300엔 물건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100엔이 더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이름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1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언니 배울 때 다이소가 아니야.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일본은 정말로 2,000엔이나 3,000엔 찾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200엔, 300엔 찾는 게 더 어렵고. 아니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천냥백화점이잖아. 근데 다이소는 천냥백화점이 아니잖아. 다이소는 말 그대로. 근데 천냥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름 자체를 보면 다이소 아니 그러긴 했는데 원래 그게 천냥 백화점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 모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뭐 사과 한 개씩 팔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고. 팔긴 하지만 좀 비싸잖아요. 그치. 야 이마트 가봐 990원. 근데 확실히 일본은 노션 백엔숍이라고 있어요. 노션이라고 노션이 그 편의점이 하나 있고 또 백엔숍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긴 무조건 다 100엔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다 100엔이에요. 100엔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은 예외를 두고 뭐 과자도 다 100엔이고 뭐 냉동식품도 다 100엔이고 대부분 다 100엔이어서 그런데 가서 솔직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5,000원 갖고 가도 5개 반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해 저는
저는 그때 한번 왔을 때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 같아요. 물가가 솔직히 말하면 일본보다. 일본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간 또 물가가 싸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지방에 가면 갈수록 물가가 더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일본은 저는 그때 제가 요코하마 있었을 때 처음에 요코하마 있을 때 요코하마도 약간 좀 부자 동네에 있긴 했었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일본은 그 지하철 선에 따라서 부자 동네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요 선은 뭐 부자 동네, 요 선은 좀 약간 저렴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저는 몰랐는데 저는 약간 좀 부자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다 2층 집이었거든요. 다 전원주택이었거든요. 집들이 주변에 기숙사 있었지만 거기 갔을 땐 좀 비쌌는데 그러고 나서 학교를 나고야로 가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학교를 지방으로 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학원은 요코하마 있다가 학교는 나고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경기도에 있다가 대구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싼 거예요. 물가 이런 야채나 과일들이. 그때 느꼈죠. 아 여기도 확실히 지방이랑 서울이랑 그러니까 지방이랑 도쿄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뭐 밖에 나가서 뭐 런치 같은 거 먹을 때 런치는 또 할인을 해주거든요. 런치가 뭐야? 그러니까 점심 이렇게 가게 같은 데 보면 런치 같은 거 먹으러 가면 그 런치 타임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같이 이게 점심 상품만 하듯이.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저녁이나 보통 먹을 때는 막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를 그날은 뭐 5,000원에 그러니까 점심은 5,000원으로 팔거나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반값은 안 해주잖아. 근데 일본은 그래요. 점심 그 가격이랑 저녁 가격이랑 확실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점심에만 팔잖아. 이 메뉴를. 그러진 않고 그리고 일본은 회사를 다닐 때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줘요. 아 교통비 식비를 다 줘? 줘요. 회사가 줘요. 아니야 우리나라도 주는 데는 있는데 거의 없지. 우리나라는 아니, 점심값은 주는지 하지. 일본은 거의 다 줘. 그래서 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주는데 아니 월급 일본은 받을 때 무조건 다 준다고. 알바를 해도 줘? 알바를 우선 줘요. 주고 나중에 교통비와 다 식비를? 줘요. 예,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야, 근데 우리나라도 알바를 해도 점심 안 주면 누가 알바를 안 해? 그리고 다 주고 그리고 왜냐면은 일본도 알바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식당 같은 데 알바하면 밥 줘. 사장들이 다 밥 공짜 다 줘. 어서 먹이고. 근데 시간제 알바는 안 줘 우리나라도. 근데 주고 그리고 그 시간대가 맞아 떨어져. 사람들이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그 대신 돈을 받아요. 돈으로 받아. 돈으로 줘? 돈을 월급에 다 포함해서 줘. 밥을 주는 게 아니야? 밥을 주는 게 아니야. 돈으로 준다고. 돈으로.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사람은 사 먹어도 되고 만약 난 이 돈을 아끼겠다 싶으면 도시락을 싸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난 교통비를 아끼겠다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는 거고 그 대신 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살기가 훨씬 좋아. 훨씬 좋다고. 그러네. 그게 선진국과 다른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다 포함돼서 퉁해서 그냥 무조건 월급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뭐 주지 않잖아요. 교통비까지는. 근데 일본은 줘요. 주기도 근데 하고. 교통비를 만약에 준다고 쳐. 대한민국에서 준다고 쳐. 예를 들어 점심값도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월급에다 그냥 예를 들어서 편법인 거지. 예를 들어서 급여를 300만 원 맞췄으면 그걸 더 주는 게 아니라 급여에다 항목만 더 늘려서 넣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거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 있어. 일본 애들은 자기가 내가 30이 됐고 40이 됐을 때 자기 연봉을 알아요. 비슷하게 어느 정도일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정해져 있어요. 일본은 중졸일 때는 얼마, 고졸일 때는 얼마, 대졸일 때는 얼마, 그 다음에 대학원 나오면 얼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달라. 달라. 걔는 정해져 있어요. 기술직 말고 아니야. 기술직도 아니야. 다 달라. 우리나라는 경력 상관없지, 경력 그거는. 없어. 걔는 학력으로 보는 거야. 우선은 그러니까 중졸일 땐 얼마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고졸일 때 얼마부터 시작을 하고 대졸일 때 얼마, 그다음에 대학원 때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내가 몇 년 일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받는 줄 알아. 연봉을 얼마 정도 알아.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거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체계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걔네가 더 이렇게 잘 돼 있어. 왜 연예인들도 오빠 월급 받아. 우리나라랑 달라. 일본의 연예인들은 월급을 받아. 달달이 월급이 들어와. 걔네들.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근데 일본 연예인들은 달달이 그 소속사에서 돈이 들어와. 월급처럼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솔직히 몇 달 쉬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걔네들은 더 중요한 거는 걔네들은 40이 돼도 50이 돼도 활동할 수가 있어. 충분히. 김타쿠를 봐. 걔 40 넘었는데도 활동하잖아. 안 물어봤어. 그 걔네 그게 약간 다른 거야. 야 김탁구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잖아. 기무라 타쿠야. 걔 가서 줄여서 그럼 김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하고. 우리나라 그 있잖아 제빵왕 김탁구. 아재기가 좀 약간 진짜로 다른. 있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이 사고 방식도 다른 게 더 다른 건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남의 기술을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미용실 되게 싸잖아요. 근데 일본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일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게 왜 니네는 미용실이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걔네가 정말로 너무 당연하다듯이 그 사람의 기술을 사는 건데 당연히 그만큼 지불을 해야지.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인드가 완전 달라요.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저는 여태까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진짜 밑에서 치닥거리하면서 와, 생활한 거잖아요.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 걔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스럽게 당연히 그 사람의 우리나라는 기술을 그런 사는 게 건데 없죠. 내가 그만큼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부끄럽기도 하면서 아 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걔는 그거를 전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다른. 우리나라는 약간 천시를 하기도 하고 뭐 많이 있는데 뭐 딴 데 가면 막 이러잖아요. 아니 일본. 그거보다는 만약에 내가 홍보를 하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 정비사예요. 나 여기서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뭐가 좋고 뭘 해주길보다는 싸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 내가 정비를 해요. 싸게 해줄 거야. 이게 먼저 나오고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남의 기술, 그러니까 남을 부려서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걸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 사람의 기술을 내가 사는 거니까 그만큼의 그런 돈을 지불해야 진짜 좋은 된다라는 것 같아.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뭐 예를 들면 미용이라던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정비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기는 해요. 돈도 많이 벌고 대기도 그러니까 그 수련 과정도 있겠지만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되게 이 사람을 낮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 그러니까 호주 대체적으로 이게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호주, 마인드가. 일본, 미국, 캐나다 그런 사람들도 되게 유럽, 좋게 독일. 보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긴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게 하찮게 보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비사들, 잘못된 거지. 기술직 엔지니어들을 되게 하찮게 하찮게 보죠. 보지만 외국에서는 약간 저 그때 그래서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 애한테 말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 기술을 사는 건데 내가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지라고 얘기할 때 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돈을 많이 부르면 부담 너무 많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언니 이게 되게 재밌다. 그게 되게 그래서 저게 뭔데? 그래서 외국에 나가라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내 시야가 좁은 게 점점 넓어지기도 맞아. 하고. 그런 거 같아. 되게 그런 것도 있고 외국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은 또 재밌는 건 자기 의사를 정말 잘 말해. 걔네들은 정말로 재밌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뭐 또 불만이 있어도 숨기지. 어린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애들은 정말 이렇게 같이 앉아갖고 다리 딱 꼬고 자기에 대한 불만을 다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면 잘리지. 근데 또 아프리카 애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불만을 얘기하잖아. 그럼 얘가 일을 하기 싫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기회 봐서 잘리지. 그런 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불만이 많아. 나 지금 다리 꽈어. 이혼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불만이 많다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그런 생각이 이게 문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이미 그게 다 정착되어 있는 거고. 그게 문화로 들어오잖아? 그거를 깰 수가 없어요. 난리 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고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건 무리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받은 애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하는 그래서 거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애기들을 조기 교육 시키는 경우에는 걔를 거기에서 취업시킬 것까지 생각하고 보내야 된대요. 왜냐면 중간에 들어와서 한국에 절대로 적응을 못한대요. 그 문화에 이렇게 흡수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를 애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가서 조기교육을 시킬 사람들은 애를 그냥 차라리 거기서 그냥 쭉 살게끔 그걸 계획을 하고 가야지 중간에 올 생각을 하고 오면 반드시 그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문화에 어차피 걔는 외국 문화에 그 흡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나가요. 견디다 못해서 나가고 다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립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또 그리워요.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립기는 하는데 막상 들어오면 되게 또 싫고 또 나가면 또 그립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굳이 한국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꼭 한국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한국에 살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꼭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여자랑 살고 싶다. 그러면 외국 가서 사는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발?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흑인을 만난다 해도 그거는 뭐 본인이 좋은 거니까 상관이 염색하고 없어요. 미백크림 하는 상관없어요. 염색 미백크림으로 오빠 흑인이 돼? 그거는 염색하고. 오빠 그거는 그 흑인의 모독하는 행위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흑인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데 왜 그러니까 흑인도 나름대로 이쁜 사람 그 흑인 자체를 비하하는 거지. 미백크림 사준다는 게.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막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나 잘해.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이거 굳이 뭐 한국에 꼭 살았다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필요도 그런 없고 건 맞아. 꼭 한국에 살 필요도 굳이 그러니까 없고 본인이 원하면 나가는 건 말리지 않아요 저는. 나가고 안 나오고 다 떠나고 굳이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나 근데 서로 마음에 맞거나 좋으면은 왜? 나는 한국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난.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문화 차이는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근데 굳이 아니 네. 그러니까 남자로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낫긴 하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언어가 다르면 그러니까 베트남 주위에 보면 베트남 외국 사람들 많이 살잖아. 뭐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시집온 사람 있어. 왔는데 많이 있죠 요즘엔.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한국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중한이가 자기는 외국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럼 해야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라고. 여자도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의예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말 한다고 해서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맨날 얘기 안 해. 얘기 나오면 얘기 안 해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조금 크면 이쁜 거 많이 찍어준다 그래. 예! 아빠! 신나요! 네! 이름은 장준이다. 장준이 밤에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